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 25회차 오후 시간이자 최종편 방송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저녁 10시 14분을 지나고 있고요. 1등 예상 적중금이 지금 30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한다면 내일 저녁 마감 시간쯤에는 50억은 먹었더니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내 돈이 아니지만 마음속에는 내 돈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시청자님들도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죠. 나쁜 게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도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 어마어마한 돈을 한번 쟁취해 보도록 하죠.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시청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부에서 4부 시간까지는 총 9경기를 분석 방송을 업로드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경기들 최종편 방송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턴타운과 브랜드포드의 34라운드 일정이고요. 이 경기는 단언컨대 브랜드포드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주말 루턴타운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잔류는 사실상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경기 일정을 대입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주말 경기에서 만약 패하게 된다면 이제 잔류는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에버턴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맞대결이 남아있고 그런 부분들의 편성을 해서 루턴타운이 또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와 그 맞대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루턴타운이 브랜드포드에게 패한다면 내일 펼쳐지는, 그러니까 일요일날 펼쳐지는 에버턴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에서 노팅엄이 이겨주고 루턴타운이 에버턴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아주 복잡한 그 잔류 방식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30억, 50억 신경 써야지 거기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어쨌든 한 경기 한 경기 우리는 분석에 최선을 다하고 또 투표하는데, 배팅하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머지 결과들은 자연스럽게 알아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1번 경기에만 충실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대상 경기를 배팅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루턴타운과 브랜드포드가 과연 어떤 전술로 맞짱을 뜨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지고요.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1대 0으로 이기든 4대 3으로 이기든 아니면 10점을 넣고 9점을 내주든 어쨌든 간에 승리를 해야 남아있는 4번의 라운드에서 잔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어쩌면 남아있는 다른 팀들의 결과에 따라서 자력으로 진출을, 그러니까 자력으로 잔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루턴타운에게 더 많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기에서 루턴타운이 승리를 한다는 가정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은 브랜드포드는 사실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브랜드포드가 무승부를 거두는 작전이 위험한 게, 만약에 무승부를 목표로 경기를 뛰다 보면 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브랜드포드가 패하게 된다면 이 경기에서 남아있는 4번의 라운드는 브랜드포드가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경기가 한 경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브랜드포드가 남아있는 경기에서 1승 3패를 거두게 되고, 루턴타운은 남아있는 경기들이 굉장히 좀 그나마 수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루턴타운이 전승을 거두게 된다면 브랜드포드가 그 강등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에버턴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어떤 결과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브랜드포드도 한 5가지 경우의 수에서 한두 가지의 경우에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포드도 패하는 것만큼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진격을 하다 보면 비길 수는 있겠지만, 비기기 위해서 경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패하게 되죠. 아마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브랜드포드는 감독도 그러니까 덴마크 19세 이하 감독이었죠. 토마스 프랑크 감독.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덴마크 선수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한 팀에.
플레이 스타일도 마찬가지고요. 옌센 선수, 담스가르 선수, 그리고 네르고르 선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포드는 그 덴마크 특유의 그 미들라인, 그리고 미들라인도 특히 측면 미들라인, 거기에서 중앙 백라인 쪽으로 이렇게 곡선 쪽으로 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프 스페이스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양쪽의 하프 스페이스 가운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브랜드포드를 공략을 하려면은 뭐 공중 타점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측면을 이렇게 숏패스로 가는 게 아니라 롱패스로 갈라치면서 선수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얼리 크로스 같은 경우가 그 브랜드포드를 제압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언베우모와 위사 선수가 근처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작업을 가져가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지금 사실 누가 나오든 누가 나오지 않든 지금 두 팀에게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래도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네르고르 선수나 위사 선수, 언베우모 선수, 마파이 선수,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토네이 선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네르고르 선수가 그 나오지 못하는 부분 말고 양쪽 날개 부분에서는 언베우모와 위사 선수가 근제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작업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서도 뭐 옌센 선수나 뭐 덴마크, 그러니까 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아끼는 선수들이 굉장히 그 크로스에 능합니다. 여러 가지 크로스에 능하죠. 뭐 컵백 크로스나 또 아주 뭐 그 짧게 잘라주는 침투 패스도 능하고요. 그래서 브랜드포드가 사실 굉장히 공격 옵션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루튼타운의 입장이 니네들 공격해라, 나는 받아줄게, 뭐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루튼타운도 굉장히 저항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루튼타운의 강한 저항을 좀 약간 그 브랜드포드의 약점인 멘탈이 약한 이런 부분들이 신경전에 말리게 되면은 브랜드포드가 분명히 불리한 경기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대팀을 자극시킬 만한 그런 반칙도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또 그 에드워드 감독이 웨일즈 분이고요. 그러니까 또 선수들도 웨일즈나 뭐 스코틀랜드나 이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감독 성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루턴타운은 무작정 공격으로 가기에는 지금 아데바요 선수나 오고베네 선수가 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 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모리스 선수도 있고 뭐 로스 바클리 선수도 있고 미드필드에서 뭐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옵션은 많습니다. 상당히. 근데 정통 공격수가 두 명이 빠지게 됨으로써 지금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경기라는 거죠. 수비수 그 도어티 선수부터 해서 어떤 새로운 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루턴타운이 뭐 오고베네 없고 아데바요 없다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강등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런 경기가 더 어렵습니다. 실력으로만 본다면, 현재 모든 공격 옵션으로만 본다면 브랜드포드가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게 좀 불안하다면 무승부 정도까지 마치는 게 가장 좋은 뭐 선택이라고 생각 들지만, 현재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정신적인 무장만 잘 된다면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백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승무패 깔아놓고 편하게 보시죠. 하지만은 이 경기를 분명히 단통으로 가져가시는 분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경기 양 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양 팀에 남아있는 일정들은 괜히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들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시청자님들께서 직접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달라고 한다면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1 오픈톡이나
아니면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도 제가 24시간 친절하게 아주 정말 기분 좋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만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잭팟 승무패 2번 대상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필드 유나이티드와 번리의 일전이고요. 세필드 유나이티드는 33라운드, 그리고 번리는 34라운드를 치르게 됩니다. 자, 거들만의 리그라고 불러도 될 만큼 지금 19위와 20위에 랭크되어 있는 번리와 세필드 유나이티드입니다. 이 경기는 물론 수학적으로는 뭐 잔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두 팀이지만 강등권에 맞물려 있는 팀들 간의 그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적들, 그 팀들의 결과 몇 번의 기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번리와 세필드 같은 경우는 사실 산술적으로는 그 잔류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강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빈센트 컴파니 감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휘를 해왔는데 남아있는 경기들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컴파니 감독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컴파니 하면 번리, 번리 하면 컴파니라고 지금 거의 이제 팀의 상징성을 대변하고 있는 감독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꼴찌로 내려간다면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동기부여 측면에서 본다면 번리가 크리스 와일드 그 세필드 감독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맞대결 성적은 챔피언십의 성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감독들의 먹이사슬 같은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도 간략하게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 와일드 감독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16시즌부터 21시즌까지 5시즌 동안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그러니까 22년도 시즌에 강등을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잘렸던 감독이었죠. 근데 다시 강등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크리스 와일드 감독을 불렀다. 참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그 어떤 구단의 자존심이 굉장히 뭉개지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와일드 감독은 빅리그 감독을 하기에는 전술 자체가 너무나 단조롭습니다. 4-3-3 포메이션에서 지닐 수 있는 그 장점을 굉장히 표현해내지 못하는, 우리 예술가로 친다면은 그림은 그려놨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뭐 그런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들스브로와 와포드에서도 뭐 그다지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컴파니 감독과 와일드 감독의 맞대결 성적은 아직 없고요. 뭐 그때 와일드 감독이 잘리면서 폴 감독이 영입이 되었고 그 폴 감독과 컴파니 감독의 맞대결 성적은 있죠. 그리고 그 부분도 적고 컴파니 감독, 그러니까 번리 감독은 지금 에버튼의 선다이치 감독이 먼저 하다가 컴파니 감독에게 물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먹이사슬이라는 게 선다이치 감독도 지금 에버튼의 강등 때문에 지금 머리를 삼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금 있다가 또 경기 일정이 있어요. 두 팀 간에. 그러고 보면은 참 선다이치 감독도 무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크리스 와일드 감독. 근데 이 빈센트 컴파니 감독은 번리를 지금은 책임지고 있지만 미래에는 상당히 빅클럽을 뭐 지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적인 완성도만큼은 번리에서도 업적을 뭐 인정을 해주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컴파니 감독이 사실 맨체스터 시티의 그 전설적인 수비수로 그 역량을 감독이 되고서도 이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그 누가 나오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생존 서바이벌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는 홈에서 이 크리스 와일드 감독이 좀 그 스스로가 셰필드에서 당했던 치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한 어떤 뭐 강하게 부딪히는 경기로 임할 것 같고요. 뭐 공격적이다, 수비적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거친 경기로 일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번리 같은 경우는 컴파니 감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또 혹시나 모를 또 잔류의 그 실력 같은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라일 포스트나
암도니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파냐 선수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뭐 현지 예측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라일 포스트, 남아공국대 라일 포스트의 그 포텐이 한번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원정이지만 승리한다면 굉장히 아마 대승을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뭐 맥버니 선수부터 해서 디아즈 선수 뭐 굉장히 좋은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뭔가 지금 조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폴 감독이 그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1, 2, 3승과의 유기적이지 못한 그런 조합이 와일드 감독이 수습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정말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 들어와서 정신부터 완전히 개조를 해야 셰필드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직전 경기에서 간간히 좀 무승부를 많이 했잖아요. 셰필드가 첼시와 경기 그리고 풀럼과 경기 물론 홈 경기지만은 그때도 그런 경기를 다음 경기에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일시적인 선수들의 기본적인 역량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꾸준하게 이어가줄 수 있게 해주는 게 감독인데 지금 셰필드는 그런 벤치의 역량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감독 싸움에서도 버니 컴퍼니 감독이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서로가 발악은 하겠지만 컴퍼니 감독의 아주 세련된 축구 그리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 굉장히 중앙으로 침투하는 방식 하나 그리고 B 옵션이 그 오른쪽 측면에 라르센부터 침투를 해서 그 비하인드 디펜스 크로스를 자주 써먹는데 어떤 그 결정적인 상대방이 허탈하게 만드는 아주 그 허점을 잘 찌르는 뭐 그런 감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격 옵션의 다양한 면에서도 컴퍼니 감독이 좀 낫다고 보여지고요. 이 경기는 지금 뭐 배당 자체가 2.45 그러니까 번니가 2.45고 셰필드가 2.75거든요. 이 원정 핸디캡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만약 홈 원정이 바뀌었다면 번니 같은 경우는 1점대 배당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19위 20인데 원정팀 배당이 2.45고 홈팀 배당이 2.75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 배당보다도 더 전력이 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력 이상의 그 투지라든지 정신력이 발휘된다면 셰필드가 또 어떤 상황들을 연출해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단통으로 좀 돈을 좀 아껴보겠습니다. 번니의 단통 승리 구간으로 가고요. 남아있는 복식 구간들은 좀 다른 쪽에 이변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곳 쪽에다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는 무승부가 36.7%, 무승부에 더블로 되는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아까운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이 경기에서 과감하게 원정팀 번니의 단통 승리로 한번 굳혀볼까 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세 번째 분석 경기 10번 대상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펼치게 되는 34라운드 일정이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33라운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해외 지금 오즈메이커들이 제시하고 있는 배당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2.10 그리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3.40 무승부가 3.60으로 성부가 갈라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 배트맨 투표율을 보니까 유저분들께서 지금 투표하신 그래프 길이, 자, 이걸 보면서 정말 고수분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력으로만 본다면 당연하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유리하겠지만은, 현재 두 팀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지금 투표하신 그래프의 비율이 정확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상적인 전력과 전력이라면은, 아무래도 그 자국 국대로 돌아가서 그 국대에서 어떤 그 위상이나 또 뭐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웨스트햄이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좀 월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국대 소속되어 있는 국대 나라의 국가별 랭킹으로 봐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월등하다고 보여지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직력으로 먹고 살던 그런 팀이 지난달 말에 그 존스톤 키퍼가 아웃되면서 굉장히 저는 불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마 강동권까지도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핸더슨 키퍼가 들어와서 두세 경기는 정말 매 경기 실점을 하면서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실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완전한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후반전 같은 경우는 리버풀의 일방적인 그 공격을 감내해가면서 선방을 해냈던 henderson 키퍼. 자, 정말 존스턴 키퍼가 돌아오더라도 쓸 자리가 없을 것 같은 굉장한 순발력과 그리고 위치 선정 능력, 그리고 인기영변이라고 해야 됩니까? 말은 아니지만 행동에도 인기영변이 있다면 henderson 키퍼에게 그 상을 주고 싶은 그 정도로 상당히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굉장했던 그런 리버풀과의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henderson 키퍼가 살아나니까 크리스탈 팰리스의 3승까지 등달아서 살아나는 듯한 느낌, 리차드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수려한 활약을 해줬던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아무래도 그 일요일 그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렇게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도 중원에서부터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파이널 스드보다는 세컨 스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비기기만 해도 크리스탈 팰리스는 강등권하고는 아주 멀리 달아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기는 작전은 절대 할 감독이 아닙니다. 글래스너 감독이. 워더프라우스와 수책이라는 정말 뛰어난 공미와 수미를 보유하고 있는 웨스트햄이라 하더라도 어제 새벽에 그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완전체 A 라인업으로 출동을 했기 때문에 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글래스너 감독이 중원에서부터 점유율을 뺏기지 않고 가져가기 시작한다면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예스 감독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은 물론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어떻게 기울 거라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난다면은 주력 자원들에 좀 휴식을 줘야 되는데 너무 혹사시키는 느낌. 사실 어저께도 그 안토니오, 쿠두스, 워더프라우스, 보웬, 수책, 말바레스 모든 선수들이 거의 풀타임을 다 뛰었거든요.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쏟아져 나오는 그 부상자들 소식, 이것밖에 없는, 그리고 또 레버쿠젠에 패해서 탈락, 경기는 비겼지만은 1, 2차전을 합계하면은 일단 탈락이죠. 그러니까 위닝 멘탈리티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A 라인업들의 체력도 완전 방전을 시키게 되고, 웨스트햄으로서는 어제 새벽 경기에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경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지금 보웬 선수는 다시 부상자 명단으로 올라왔고요. 아구에로 선수, 삼선의 아구에로 선수도 발목 부상으로 또 올라왔고, 안 그래도 마브로파노스가 아웃되어 있는 그 삼선에서 아구에로까지 같이 빠지니까 웨스트햄은 최종 마지노선이 좀 헐거워진 느낌, 그런 부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그 의심스러운 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출전을 강행할는지는 몰라도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경기에서 출전을 보행과 아구에로의 출전을 강행하는 그런 상황을 모예스가 벌이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강등권에서 완전히 탈출하고자 하는 그나마 다소 잔류의 동기부여, 당연히 잔류하겠지만은 또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은 경기에서 전패를 한다면은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무승부도 괜찮지만은 무승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염두에 두면서 좀 더 조급한 플레이보다는 유연한 플레이, 그리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팀원들이 같이 가져가다 보면은 지쳐있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그리고 지금 어제 뛰면서 또 부상자들이 내일 되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현재로만 해도 지금 하나씩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엔 선수가 다시 회복이 됐다 해서 정말 좋아했는데 보엔도 지금 등부상으로 다시 또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보엔 같은 부분보다 마브로파노스가 빠져있는 삼선에서 아구에로가 그나마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아구에로도 지금 발목 부상으로 빠져있다는 부분은 빠지게 된다는 부분은 어제 경기에서 정말 아무것도 소득을 얻지 못한 그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기는 사실 승리보다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끈끈하게 버텨나가는 그런 힘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항상 미친 선수가 한두 명씩 불쑥불쑥 나오는 그 웨스트햄의 그 기질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 간에 크리스탈 팰리스 나름 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지지는 않는 경기,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기회가 닿는다면 분명히 승리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경기 종반으로 흐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추가 시간에 원찬스가 생기게 되면은 그 찬스를 뺏기고 실점을 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공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무승부로 끝내게 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일단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분석 경기 영상인 12번 대상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풀럼과 리버풀의 34라운드 일정이고요. 리버풀은 33라운드가 되겠죠. 자, 이 경기의 분석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좀 전에 웨스트햄의 보엔 선수, 자, 메디컬 리스트에서 방금 또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4시간 정도 머물다 갔는데요. 4시간 전에 그 내용을 보면 원래 부상 부위가 회복이 되어서 그 레버쿠젠전에 출전을 했다가 다시 같은 부위에서 재발이 의심되어서 메디컬 리스트로 복귀를 했는데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는 중간에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이 먼 나라에서 그 현지 사정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밤새도록 좀 추이를 지켜보고 내일 오후 시간에 방송되는 그 최종 확정 구간 방송 때 자세한 팩트를 회원님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경기의 분석 영상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좀 짧고 쉽게 가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경기는 무패 2픽으로 배팅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배팅 구간이고요. 시청자님들과 독자님들께는 단통 패배 구간을 추천드립니다. 같이 죽자고 물귀신처럼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의 확신은 리버풀이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리버풀의 그 리그 우승 도전은 아직 불발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운드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많은 이변들이 생길 거고 거기에서 리버풀이 아마 최종 라운드까지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와 경우의 수를 경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스날과 승점에서는 똑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리버풀의 득실 마진이 굉장히 지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스날 같은 경우는 선두 맨체스터 시티가 한 번에 무승부만 거두어주고 남은 경기 전승을 하면 아스날이 우승을 하거든요. 근데 리버풀은 남은 경기에서 전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맨체스터 시티가 한 번 비겨주고 아스날도 한 번 비겨주는 두 팀 모두가 한 번씩은 부침을 겪어줘야 리버풀이 전승을 거두면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스날과 지금 성점은 같지만 득실 마진에서 8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겪어야 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의 팀들이 보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상대팀이 도와줘서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자주 봤고요. 또 다른 경우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력으로 우승을 할 수 없는 상황의 팀들이 겪게 되는 그 속절없는 무너짐. 자, 이런 부분들을 살짝 기대해 보면서 풀럼의 무승부 구간을 함께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력으로 제가 배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 분석으로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승무패 게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배의 돈을 들어가면서 이 무승부 구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등 적정금이 5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25회차 승무패 정규 방송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14번 경기의 분석 영상은 사비 감독과 안첼로티 감독의 지금 출사표를 보면은 굉장히 변수가 많을 것 같은 경기고요. 지금 메디컬 리스트로 올라오고 있는 그 변화의 폭도 상당히 넓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14번 경기 엘클라시코는 오늘 새벽 몇 개까지 좀 더 분석을 면밀히 해보고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님들의 그 할당된 4경기 중에서 마지막 경기로 편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14번 경기 마지막 퍼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엘클라시코 경기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최종 확정 구간 방송도 이어질 생각입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새벽 2시가 지났거든요. 4시간 동안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아무튼 그 시청자님들께 꼭 도움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 새벽에 좋은 꿈들 꾸시고요. 내일은 좋은 결과를 함께하는 그런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